볼 때 사법개혁 논의는 일괄 타결의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각 기관의 불리한 개혁 방안은 시간을 끌며 성안을 늦추고 유리한 방안은 앞세워 주장하는 행태가 벌어진다면 전반적인 사법개혁 안건 처리가 지연되거나 좌초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늑장 안건 제출로 인한 처리 지연은 소관기관의 전적인 책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법원 행정처장님께도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법부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의 의문을 초래하는 법관 블랙리스트 논란, 전관이의 문제, 양형의 적정성 시비 등 적지 않은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법원과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발휘해야 하지만 이는 우리 위원회에 부여된 임무이기도 합니다. 처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게 입장을 밝히시고 위원님들이 지적과 대안을 수렴하는 가운데 이번 사법개혁 특위가 수년 뒤에 계속되는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법원 내부 규칙으로 추진할 개혁 방안과 법률로 제도화하여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방안을 적정히 구분하시어 필요한 개혁 법안이 우리 위원회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참고로 처장님은 우리 특위가 다양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로 구성된 점을 고려하여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법원 행정처로부터 업무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시죠. 아니,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니, 여기 제가 드리고, 그리고 하십니다. 네. 먼저 안철상 법원 행정처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출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소관기관의 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전에 이은재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간단히 하겠습니다. 네. 자료 제출. 그러니까 나중에 질문할 때 아니, 그러니까 있어야 지금 되니까. 하시라니까.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저 하시라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저 하라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아니, 잠깐만 기다리시고. 네. 네. 그래도 좀 앉으셔야 네. 네.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법원 행정처에 특정 업무 경비 집행 실태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했더니 세부 집행 내역 공개 시 법원의 다양한 조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어렵다면서 사실상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대법원의 해명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과거 대법원이 특정 업무 경비를 전용해서 대법관 이하 전국의 판사들에게 지급을 해서 사실상 국가 예산을 나눠 쓴 전력이 있고 또 이동욱 헌재소장 후보자가 특정 업무 경비 유용 문제로 낙마한 이후에 개선됐다고 하지만 2013년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현재까지도 약 200억 원 상당의 특정 업무 경비 사용 내역이 불투명합니다. 실제 감사원은 2013년 감사에서 대법원이 특정 업무 경비를 실비 지출하면서 지출 증빙을 한 경우는 12%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여전히 구체적이지 않게 작성된 지출 내역이나 수령증으로 관리를 해서 정당 집행 여부를 알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여 사실상 특정 업무 경비가 방만하게 집행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법관들이 예산 전용 또는 제도상 허점을 이용해서 사실상 국민 혈세를 나눠먹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의식조차 없는 것은 물론 당시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서 사법부 독립을 거론하며 거세게 항의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법부가 이에 대한 시정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사법부를 개혁을 두고 소위 진보 성향의 대법원장이 행하는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역대 정권마다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특활비 사용에 대해 유독 전 정권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전 정권 정리해 주세요. 네, 특활비 사용에 대해서만 국고 손실, 횡령 등의 혐의로 전부 구속시키면서 어떻게 그동안 국가 예산을 사법부란 이유로 판사란 이유로 대법관 이하 전국의 판사들이 관행적으로 나눠 가진 것, 사실상 특가법상 국고 손실,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현재까지도 저질러지고 있을 개연성이 높은 사안이므로 국민 혈세를 판사들 쌈짓돈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보수나 진보 성향의 법관들이 모두 입을 닫고 있는 것인지 매우 아이러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재 의원님, 그냥 자료역으로만 해주세요. 그렇게. 네. 따라서 오늘 회의에 앞서 법원 행정처장이 특정 업무 경비 집행과 관련한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 사과하고 관련 자료를 오전 중으로 성실히 제출해서 그동안 법원 스스로가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방식을 강구하고 실천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오늘 오전에 생중계 중이니까 위원님 가능한 질의 시간 좀 지켜주시고요. 자료만 좀 핵심적으로 지적해갖고 이렇게 요구를 해주시오. 네. 곽 의원님. 네, 곽상도 의원님 자료 요구하시죠. 네. 마이크 들어왔나요? 예. 네. 대법원에 그 작년에 변호사로 개업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440건 있었다고 합니다. 이 440건 중에 같이 근무한 대법관은 저에게는 배당하지 않겠다고 이제 대법원 규칙 내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 배당이 잘못된 사례들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제출할 수 없다고 지금 답변이 왔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어느 대법관이 정해져 있으면 그분하고 같이 근무한 부에 배당됐다 안 됐다 하는 거는 대법원이 다 가지고 있는 자료인데 이게 자료를 별도로 관리 안 하고 있다고 해서 못 내겠다 하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자료를 꼭 제공을 받아야 대법원의 업무 처리가 어떤지를 저희들이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꼭 제출해 주도록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행정처에서는 그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충분히 잘 설명해 주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자료 요구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네, 오신환 의원님. 예, 지금 전국 법관 대표 회의, 예, 처장님. 네, 그렇습니다. 규칙 안에 따라서 117명으로 지금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곧 회의가 소집될 예정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데 왜 명단을 안 줍니까? 대표들은 아직 각 법원에서 새로 선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지난번에 규칙이 제정되기 전에 작년에 한 거는 다른 법적 근거 없이 의사에 따라서 한 거고 이제 규칙에 따라서는 새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료 제출하는데 필요한 내용이에요. 의원님도 이제 간략하게 선출이 말씀해 주시죠. 되면 네. 예, 그러면은 그 자료 제출을 이후라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자료 제출 요구를 하는데 필요해서 한 질문입니다. 그거 갖고 네, 오 의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예. 또 자료 제출 요구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그럼 본격적인 업무 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상 처장님 나오셔갖고 인사 말씀, 또 간부 소개, 또 업무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성호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법원의 현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은 이 시기에 제20대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정 국민이 바라는 사법개혁이 무엇인지 논의하게 된 것은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도 항상 법원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어린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사법부 개혁에 대한 국민의 말씀으로 듣고 향후 정책 추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현황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법원행정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입니다. 이성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승한 사법지원실장입니다. 김우현 사법등기국장입니다. 정재헌 전상정보관리국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법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부의 일반 현황과 사건 통계 부분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드린 책자 1쪽부터 29쪽까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이하의 좋은 재판을 위한 환경 조성입니다. 사법부는 국민들이 재판의 절차와 결과 모두에 대하여 수긍하고 감동하는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쟁점 정리와 절차 협의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심리 방식을 개선해 왔고 분쟁 유형에 적합한 다양한 사건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충실한 사실심 심리를 구현하기 위해 집중 증거조사부를 확대 운영하고 양형심리 모델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양형심리의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5쪽 이하의 투명하고 열린 사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사법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하여 형사 판결문 검색 조건 완화 여부 및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더욱 편리한 판결문 공개 시스템을 구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3년 3월 처음으로 대법원 공개 변론을 생중계한 이래 현재까지 11차례에 걸쳐 대법원 공개 변론의 생중계를 실시하였습니다. 사법부는 나아가 작년에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시행하여 재판장 허가에 따라 주요 판결 선고에 대한 재판 중계 방송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행위 유형별로 위자료 기준 금액을 설정하고 특별 가중 사유 유무 등을 고려해 구체적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작년 3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법원 내부 규칙으로 추진할 개혁 방안과 법률로 제도화하여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방안을 적정히 구분하시어 필요한 개혁 법안이 우리 위원회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참고로 처장님은 우리 특위가 다양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로 구성된 점을 고려하여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 보고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법원 행정처로부터 업무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죠. 아니,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니, 여기 제가 드리고, 여기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안철상 법원 행정처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출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소관 기관이 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전에 이은재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간단히 하겠습니다. 네. 자료 제출하고 올 때 사법개혁 논의는 일괄 타결의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각 기관에 불리한 개혁 방안은 시간을 끌며 성안을 늦추고 유리한 방안은 앞세워 주장하는 행태가 벌어진다면 전반적인 사법개혁 안건 처리가 지연되거나 좌초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늑장 안건 제출로 인한 처리 지연은 소관기관의 전적인 책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법원 행정처장님께도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법부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의 의문을 초래하는 법관 블랙리스트 논란, 전관이의 문제, 양형의 적정성 시비 등 적지 않은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법원과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발휘해야 하지만
이는 우리 위원회에 부여된 임무이기도 합니다. 처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게 입장을 밝히시고 위원님들이 지적과 대안을 수렴하는 가운데 이번 사법개혁특위가 수년 뒤에 계속되는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질문할 때 아니 그러니까 있어야 지금 되니까 하시라니까.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저거 하시라니까요. 지금 저 하라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아니, 잠깐만 기다리시고. 네. 네.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법원 행정처에 특정 업무 경비 집행 실태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했더니 세부 집행 내역 공개 시 법원의 다양한 조사 활동에 지당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어렵다면서 사실상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대법원의 해명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과거 대법원이 특정 업무 경비를 전용해서 대법관 이하 전국의 판사들에게 지급을 해서 사실상 국가 예산을 나눠 쓴 전력이 있고 또 이동욱 헌재소장 후보자가 특정 업무 경비 유용 문제로 낙마한 이후에 개선됐다고 하지만 2013년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현재까지도 약 200억 원 상당의 특정 업무 경비 사용 내역이 불투명합니다. 실제 감사원은 2013년 감사에서 대법원이 특정 업무 경비를 실비 지출하면서 지출 증빙을 한 경우는 12%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여전히 구체적이지 않게 작성된 지출 내역이나 수령증으로 관리를 해서 정당 집행 여부를 알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여 사실상 특정 업무 경비가 방만하게 집행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법관들이 예산 전용 또는 제도상 허점을 이용해서 이은재 의원님, 사실상 자료를 국민혈세를 특정해서 나눠먹는 말씀해 것에 주시죠. 대해서 아무런 죄의식조차 없는 것은 물론 당시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서 사법부 독립을 거론하며 거세게 항의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법부가 이에 대한 시정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사법부를 개혁을 두고 소위 진보 성향의 대법원장이 행하는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역대 정권마다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특활비 사용에 대해 유독 이은재 전 의원님, 정권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전 일단 정권 정리해 주세요. 네. 네, 특활비 사용에 대해서만 국고 손실, 횡령 등의 혐의로 전부 구속시키면서 어떻게 그동안 국가 예산을 사법부란 이유로 판사란 이유로 대법관 이하 전국의 판사들이 관행적으로 나눠 가진 것